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절차. 절차 속에서 이제 어떤 사항들이 벌어지는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허용된 시간이 두 번입니다. 두 번. 두 번인데 이게 시간이 아마 10주 정도 예정이 됐다든지 회차가 많으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게 뭔가라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한 주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쓰는 용어들을 익히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포탈, 그 다음에 각종 SNS라든지 이런 신문 이런 것들 볼 때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용어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첫 시간은 이제 그걸 잡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뭘 강의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강의하면 재개발, 재건축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정비사업이 전체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갖다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수백 군데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가보면 조합 설립이 돼 있는 단계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가보면 정비구역 지정만 돼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가보면 건물을 막 철거하고 있죠. 또 어떤 곳은 가보면 조합원들 분양이 끝나가지고 동호 추첨이 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가보면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엎어져서 할까 말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가보면 또 막 사업이 막 진행이 되다가 어떤 데 가보니까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죠, 그죠? 플랜카드가 붉은색으로 붙어가지고 다 죽자, 다 죽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 쪽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 가보면 가격이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죠, 그죠? 근데 올라만 갑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갑니까? 통상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죠. 근데 하여튼 뭐 한다? 우상향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상향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관리하시는데 언제쯤 들어가는 게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인지라는 등등 이런 것들을 아시려고 하면 정비사업의 전체 절차를 좀 아셔야 돼요, 절차. 그래서 절차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심도 깊게 한번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조금 이따가 PPT를 띄워놓고 제가 수업을 할게요. 이거는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정비기본계획은 이제 기본자가 들어가죠, 그죠?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 방향을 잡습니다. 전체 큰 틀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정비기본계획은요, 어디에서 만드냐면요,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 또는 시에서 만듭니다. 군에서는 안 만들어요. 군에서는 안 만드는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서 우리 서울에서 이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정비사업을 하면 이 정비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비사업을 할 만한 후보지들은 굉장히 많겠죠. 노후불량 건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정비사업의 후보지, 우리가 이제 전주에 정비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하나가 개선사업, 한 개가 재개발, 한 개가 재건축인데,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거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또는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만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개선 사업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든지 상업공업 지역에서, 지금 세운상가 지금 여러분들 정비사업 한다고 안 합니까? 그죠? 상업지역입니다. 그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우리가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이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세운상가 쪽에 이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하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지들은 우리 주변 지역에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걔네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날 한시에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만약에 달려듭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마포의 어떤 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해 있는 종로의 어떤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비슷한 시기에 수익성이 좋다고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뭘 수반하게 되냐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그런데 종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경기도로 이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근처로 갑니다. 근처. 왜냐하면 애들 학교, 본인이 다니는 직장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임대차 가격을 끝없이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될 때는 또 어떻게 공급이 될 거냐면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택은 기존의 주택 숫자보다 더 많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역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몇 년 동안 방향을 잡냐면 10년 동안 잡아요. 그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죠. 요때까지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서울시 전역에서 잡는 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방향만 잡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을 잡아서 정비 사업 전반적인 방향을 잡죠. 그러고 나서 뭘 만드냐면 정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정비 계획을. 정비 계획은 누가 만드냐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듭니다. 시군구에서. 시군구에서 정비 계획을 만드는데 정비 계획은 왜 만드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정비구역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기본이란 말이 들어가고 방향설정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추상적 계획일까요? 구체적 계획일까요? 당연히 추상적이겠죠. 그죠? 근데 정비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계획을 만들면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대충 뭐가 나오냐면 확실한 건 아닌데 대충 그 지역 안에서 몇 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는지가 대충 계략적인 게 나오는 시기가 정비계획을 만드는 시기에서 나와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를 정비구역으로 만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섹터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섹터가. 그래서 뭐 어디 여러분들 그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장이 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그죠? 내지는 무슨 몇 구역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이런 식으로 치면 도면이 이래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가 있는 자료 보시면 별게 아닙니다. 그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네, 3페이지. 페이지는 3페이지. 그 보이죠? 거기 지금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말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단 말이죠. 그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토끼 모양으로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된 표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죠. 그럼 뭐가 붙냐면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요. 드디어. 뭐, 경, 축,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붙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옆에 또 붙어요. 그 지금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동네 안에는 경축 정비구역 지정이 이렇게 붙는데 그 옆 동네는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한번 말씀 안 드렸나? 이거 지금 보면 거기에 지금 그림 3페이지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토끼 모양으로 뭐 이래 되는데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경축 정비구역 지정 문다니까. 그 옆에 주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그죠?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붙습니다. 플래카드가 2개 붙어요, 동네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빠졌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면 일단 여기에서 정비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죠. 그럼 요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조합을 설립할 겁니다. 지정됐으니까 요 안에서 일정 숫자가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의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 같으면, 그죠? 단지 하나고 단지 밖에서 동의 요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 수의 얼마의 동의를 받는지는 뭐, 중개사 시험 치는 게 아니라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서 뭘 설립한다? 조합이라는 게 설립이 돼요. 그럼 또 붙죠. 플랜카드가 뭐라고? 경, 축,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붙습니다. 보통 밖에서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진짜 정비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정비구역 지정보다는 언제가 정비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진짜 정비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왜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조합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합장 대신 분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시공사 선정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구체적 플랜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 조합 설립되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